한국이 담수화 1위라고요? 거기야말로 필요 없는 기술 아닌가요? 국제물포럼 회의장에서 영국의 물자원 전문가 제임스 하워드가 한국 발표자를 향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담수화 기술, 바닷물을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로 만드는 첨단 기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중동 국가들, 석유와 자본이 넘쳐나는 그 화려한 곳에도 단 하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강수량도 풍부하고 강과 호수도 많아 물 부족 국가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한국이 세계 최고의 담수화 기술을 가졌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물 부족 국가들이 지금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걸까요? 한국이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기적의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초대형 담수화 프로젝트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물 포럼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 물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물 부족 상황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역 인구의 83%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2050년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약 4억 명이 극심한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NN은 이 상황을 두고 21세기 최대의 인도적 위기라고 표현했으며 BBC는 중동 지역의 물 전쟁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과대학교의 아브라함 골드스타인 교수는 국제담수화학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담수화 기술은 오랫동안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담수화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죠. 한국이 과연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비슷한 시기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교의 수자원 연구소장인 마흐무드 알하산 박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동의 담수화 시장은 매우 특수합니다. 극한의 기후 조건과 고염도의 바닷물, 그리고 24시간 365일 멈춰서는 안 되는 안정성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회의적인 시각들과는 달리 2024년 한 해 동안 중동 각국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의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한 나라와 대규모 담수화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어떤 기술과 능력으로 세계 담수화 강국들을 제치고 중동 지역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데이비드 윌슨입니다. 미국 MIT에서 수자원 공학을 전공했고 지난 25년간 전 세계 담수화 프로젝트에 참여해온 엔지니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렉 담수화 플랜트부터 호주의 골드코스트 담수화 시설까지 세계 곳곳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해왔습니다. 2024년 4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리야드 근교에 건설되는 초대형 담수화 시설의 기술 자문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계약업체가 한국 기업이라는 말을 듣고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산업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수화는 다른 분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것.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학, 물리학, 기계공학, 환경공학이 모두 결합된 극도로 복잡한 기술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담수화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바닷물은 염도가 45,000ppm에 달합니다. 지중해나 대서양의 35,000ppm보다 훨씬 높죠. 거기에 연중 40도를 넘나드는 기온과 모래 폭풍까지 견뎌야 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과연 이런 극한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담수화 시설을 만들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2024년 5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알 주바일 산업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건설 현장은 어수선하고 소음이 심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조용했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각자 정확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장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모든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작업자들은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설계도를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김 부장이라는 분이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저희가 이번에 적용하는 기술은 기존의 담수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부장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거대한 역삼투압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기존의 역삼투압 시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담수화 시설은 바닷물을 여러 단계의 필터를 거쳐 처리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시스템은 에너지 회수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기존 담수화 시설은 1톤의 담수를 생산하는데 4에서 5kWh의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2.5kWh면 충분합니다. 김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40% 이상 개선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서 환경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막 기술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자체 개발한 나노 복합막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막은 기존의 막보다 염분 제거율이 99.8%에 달했습니다. 또한 막의 수명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막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와 개선을 거쳐 완성한 기술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설 구축도 놀라웠지만 더욱 인상적인 것은 운영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담수화 시설에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천 개의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장비의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합니다. 평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72시간 전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예방 정비가 가능하고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술팀장인 박 과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KIST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10년간 담수화 기술 연구에 매진해온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담수화 시설은 고농도의 염수를 바다로 방류합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저희는 염수를 그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염수에서 소금과 마그네슘, 리튬 같은 유용한 광물질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남은 물은 농업용수로 재활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담수화를 넘어서 통합적인 자원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접근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현지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알주바일 지역은 오랫동안 물 부족에 시달려왔습니다. 주민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었고 식수는 따로 사서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담수화 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만난 압둘라 씨는 이 지역에서 30년간 살아온 주민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되고 아내는 빨래와 청소를 걱정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압둘라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질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담수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훨씬 웃도는 품질이었습니다. 미네랄 함량까지 조절해서 건강에 좋은 물을 만들어냈습니다. 2024년 8월 국제담수화협회에서 주목할 만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협회는 전 세계 담수화 시설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들이 건설한 시설들이 에너지 효율성과 수질, 그리고 운영 안정성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을 보여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주바일 시설은 하루 50만 톤의 담수를 생산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성이 기존 시설보다 45%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전 세계 담수화 업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독일의 클라우스 밀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담수화 기술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알주바일 프로젝트의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중동 각국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UAE는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총 3개의 대형 담수화 시설을 한국 기업에 발주했습니다. 카타르도 도하 근교에 세계 최대 규모의 담수화 단지 건설을 한국에 맡겼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쿠웨이트였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기존의 유럽 기업과 진행하던 담수화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한국 기업과 새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필요와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차별화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사후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건설 프로젝트는 시설을 완공하고 나면 현지 업체에 운영을 맡기고 철수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저희는 시설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현지 법인장인 최상무의 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 기술센터를 설립하고 현지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6개월간 집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한국이 건설한 담수화 시설들의 가동률은 98%를 넘나들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기업들에게서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담수화는 필연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담수화가 늘어날수록 탄소 배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담수화 시설과 연결했습니다. 낮 시간에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으로 담수화를 하고 밤에는 저장된 전력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탄소 중립 담수화입니다. 깨끗한 물을 만들면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개발팀장인 이 박사의 말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 고용 창출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현지 인력의 70% 이상을 채용했고 이들에게 체계적인 기술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2024년 말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물 부족 해결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담수화 기술을 표준 모델로 채택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담수화 기술은 경제성과 환경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모두 갖춘 21세기형 솔루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담수화 분야에서 단순한 기술 공급자가 아니라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유엔 산하 유엔 개발 계획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물 부족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형 담수화 모델을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제 자신의 편견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단순히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국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선진국을 따라하는 수준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18개월간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혁신은 단순한 기술적 개선을 넘어서 철학적 차원의 변화였습니다. 기존의 담수화는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하는 단순한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물순환 시스템 전체를 최적화하는 통합적 사고였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환경 보호, 지역 발전,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솔루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2025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주목할 만한 세션이 열렸습니다. 바로 물 위기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이라는 주제의 특별 세션이었습니다. 이 세션의 주 발표자는 한국의 담수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한국의 담수화 기술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관리 시스템은 스마트 인프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동 지역에서 거둔 성과는 숫자로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중동에서 수주한 담수화 프로젝트는 총 23개, 계약 금액은 1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담수화 시장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운영 실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건설한 담수화 시설들의 평균 가동률은 98.3%였습니다. 이는 업계 평균인 87%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건설된 시설들은 1톤의 담수 생산에 평균 2.4kWh의 전력만 소비했습니다. 이는 기존 시설보다 40% 이상 효율적인 수치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를 두고 담수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중동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2월 유럽연합은 지중해 연안 4개국의 담수화 시설 현대화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담수화 기술은 유럽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계은행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2개국을 대상으로 한 물안보 프로젝트에 한국형 담수화 모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은행 수자원 담당 국장인 사하라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담수화 기술은 단순히 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그리고 사회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3가지 요인을 꼽습니다. 첫째, 정부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지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0년부터 담수화 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15년간 꾸준히 연구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둘째, 대학과 기업, 그리고 연구소 간의 긴밀한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의 담수화 기술은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 등 주요 대학과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GS건설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결과였습니다. 셋째, 해외 진출 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해 왔습니다. 50년간 쌓아온 현지 경험과 네트워크가 담수화 사업 성공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담수화 기술의 핵심은 무엇보다 통합적 접근법에 있었습니다. 기존의 담수화는 단순히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에너지 생산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체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주바일 시설은 담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해서 건물 냉난방에 사용합니다. 또한 고농도 염수에서 리튬과 마그네슘을 추출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런 접근법 덕분에 한국의 담수화 시설은 단순한 물 생산 시설이 아니라 종합적인 자원 순환 시설로 기능합니다. MIT의 수자원공학과 존 스미스 교수는 이를 두고 21세기형 담수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담수화 프로젝트가 가져온 변화는 기술적 성과를 넘어 사회 전반에 미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에 따르면 알주바일 지역의 인구는 담수화 시설 가동 이후 1년간 15% 증가했습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이 보장되면서 많은 가족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또한 물을 활용한 농업도 활발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채소 재배가 시작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영양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UAE 보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건설한 담수화 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에서 수인성 질병 발생률이 70%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기회의 확대였습니다. 깨끗한 물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면서 아이들이 물을 길러 가느라 학교를 빠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한국 담수화 기술의 우수성은 국제기구들의 공식 인정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3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평가에서 한국의 담수화 기술이 SDG 6번 깨끗한 물과 위생 달성을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우스는 특별 성명을 통해 한국의 혁신적인 담수화 기술이 전 세계 물 위기 해결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한국 담수화 기술을 에너지 전환 시대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결합된 한국의 담수화 시스템이 탄소 중립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담수화 산업의 성장은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담수화 관련 수출액은 전년 대비 340% 증가한 2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 전체 수출의 4%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용 창출 효과였습니다. 담수화 산업 발전으로 약 8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이 중 70%는 고급 기술직이었습니다. 또한 관련 부품 산업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특수 펌프, 고압 배관, 제어 시스템 등이 전 세계 담수화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차세대 담수화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부터 향후 10년간 2조 원을 투입해서 K-워터 2035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담수화 에너지 효율을 현재보다 50% 더 개선하고 완전한 무탄소 담수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기술은 그래핀 기반 차세대 분리막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담수화 에너지 소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이제 담수화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더 큰 책임도 지게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서울에서 세계물 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전 세계 40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서 물 위기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이 회의에서 글로벌 워터 파트너십 구상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의 담수화 기술과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전 세계적인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국의 담수화 기술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까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깨끗한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런 절망적 현실이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전국 곳곳에 상수도가 보급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4대강 개발을 통해 치수와 이수 시설이 현대화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은 물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담수화 기술로 발전한 것입니다. 서울대 환경공학과 김철수 교수는 이를 두고 절대적 결핍이 절대적 풍요를 만들어낸 역설적 성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담수화 기술 뒤에는 수많은 연구자들의 밤낮 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KST의 이영호 교수는 20년간 막 기술 연구에 매진해서 세계 최고 성능의 나노 복합막을 개발했습니다. 현대건설의 박민수 차장은 중동 현장에서 15년간 근무하며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시공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김지영 연구원은 에너지 회수 시스템 설계로 담수화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들 모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한국이 건설한 담수화 시설들은 전 세계에서 하루 800만 톤의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2천만 명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숫자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누군가의 꿈을 키우며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모습을 본 현지 주민들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감동의 눈물. 그 눈물 속에는 절망이 희망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의 끈기 있는 노력과 묵묵한 헌신 덕분에 만들어진 진정한 기적입니다. 사막의 기적. 그것은 한국의 기술력과 미래를 향한 열정이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진짜 이유입니다.